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무려 29만 8,942표가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왼쪽 차트는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 블랙락에 내놓은 2023 글로벌 아웃룩 2023년 글로벌 전망에서 가져온 것인데, 시장의 주목을 끄는 지정학적 위험 Geopolitical Risk Grabs Market Attention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 2023년에 지정학적 위험이 수직으로 급상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2020년 WTO 세계보건기구의 코비드-19 글로벌 팬데믹 선언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가 2022년 올해 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렇게 급상승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2023년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도대체 블랙락은 무슨 이유로 2023년 지정학적 리스크의 급등을 예측했을까요? 영국의 더 타임스가 12월 9일 펜타곤이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우크라이나에게 파란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더 타임스 기사 제목입니다. Pentagon gives Ukraine green light for drone strikes inside Russia. 푸틴이 키예프의 주요 인프라를 계속 미사일로 공격하자 미국 국방성이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0월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일상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전의 위협평가를 수정했는데, 여기에 키예프에 대한 무기 공급이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9개월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변화인데, 워싱턴이 키예프에 장거리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똑같은 확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확전의 공포가 개전 이래 변했다고 미 국방성 소스가 더 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변했다. 이것은 전쟁의 계산법이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잔인성의 결과로 변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이제 러시아 내부의 장거리 타격이 극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덜 염려합니다. 모스크바의 보복 공격이 지금까지는 민간 목표물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이 러시아 이웃 나토 국가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을 초래할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는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내부를 공격하도록 부추기지도 가능케 하지도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소식통은 우리는 키예프에게 러시아나 크리미아에서 러시아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제공한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유일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국제전쟁법과 제네바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러시아 가족을 표적으로 삼거나 암살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가 아는 한 우크라이나는 이 규정을 준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펜타곤이 정한 이러한 제한된 제약 내에서 키예프는 이제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에 대해 보다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중하게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급하는 무기가 아닌 자체 개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펜타곤은 이번 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성명을 거부했고, 키예프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하면 잠재적인 확전에 대한 두려움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관리들은 러시아나 점령된 크림반도 안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로켓과 전폭기를 포함한 미국의 장거리 무기에 대한 키예프의 요청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것도 고려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드론은 사거리 250마일의 헬파이어 미사일 4발 또는 스팅어 미사일 8발로 무장하고 24시간 이상 채공할 수 있고 정교한 정찰 기능을 갖춘 미국산 MQ-1C 그레이 이글입니다. 국방성의 최고 정책 전문가이자 핀란드와 터키 대사로 국무부에서 일했던 에릭 에델만은 그러한 무기 시스템의 공급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부는 대체로 환상에 불과한 확전 소용돌이 가능성 때문에 지나치게 자제하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빨리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ATACMS와 그레이 이글을 제공하고 주요 전투 탱크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미국의 국방소식통은 처음과 달리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 궁극적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블랙락이 2023년 지정학적 위험이 수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푸틴이 축출될 것이라는 서방 세계의 예측은 단지 위시풀 띵킹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핵 전술핵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 블랙락이 2023년 지정학적 위험이 수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 공화당과 아리조나 주지사 선거의 공화당 후보 카리 레이크가 2022년 아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이크의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거의 30만 개에 달하는 무효표가 집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수집된 적은 없었습니다. 카리 레이크의 전문 변호사팀은 서명이 들어간 증인 증언, 런백 일렉션 서비스의 내부 고발자, 마리코파 카운티 내부 고발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 마리코파 카운티와 카티 홉스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무려 70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장에 런백 일렉션 서비스의 직원들이 관리 연속성 문서, 체인 오브 커스티디 도큐멘테이션이 없는 거의 30만 개에 달하는 우편 투표지를 마리코파 카운티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우편 투표지를 직접 USPS 프로세싱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픽업해서 피닉스에 본사가 있는 인쇄 공급업체 런백 일렉션 서비스로 직접 가져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체인 오브 커스티디 도큐멘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런백 일렉션 서비스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우편 투표지를 스캐닝합니다. 런백은 스캐닝한 우편 투표지를 마리코파 카운티에 전달할 때 그것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관리 연속성 문서 체인 오브 커스티디 도큐멘테이션을 제출하지 않았고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연속성 혹은 보관 연속성 체인 오브 커스티디란 증거법상 개념으로 증거가 생겨난 이래 그것을 보관한 주체들이 연속적 승계 및 관리의 단절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기록 또는 증거의 진본성을 판정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의 증거가 최초로 수집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경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리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증거물은 법률적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해당 증거물에서 나오는 모든 증거물은 법률적 증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도적인 증거 조작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자택 인근 CCTV 화면이 CCTV의 원래 저장 장치에서 수사관의 USB에서 수사관 컴퓨터로, 이 컴퓨터에서 다시 CD로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 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았다면서 원본 파일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런백 일렉션 서비스가 거의 30만 개에 달하는 우편 투표지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체인 오브 커스티디 도큐멘테이션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그 30만 개의 표를 무효화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캐티 레이크가 승소한다면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